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그렇게 막 방향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강한 반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건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되니까 오히려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현재 회담이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새벽이죠. 미국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도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일단은 뭐 미중 정상회담 일단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10년 만에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도 뭐 시진핑 국가 부주석 당시 그리고 부통령 당시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를 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좋은 또 훈훈한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인터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등락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예.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상승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종목 중에서 3분의 2가 하락하고 3분의 1만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락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은 지수는 좀 좋게 보이고 있지만은 착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좋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오전 증시였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이곤 있지만 종목으로 보면은 오히려 관망사 내지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포인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열렸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물론 온라인이긴 하지만 뭐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엔 처음이잖아요. 네. 그동안은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유야무야 조금씩 피해 갔었는데 오늘은 좀 만났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랜만에 만났고 처음부터 뭐 안 좋은 얘기 하면서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이게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짚어 넘어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박차지는 않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그게 뭐 외교적인 네. 결례다 보니까 어쨌든 뭐 좋은 분위기로 뭐 진행되고 있고 일단 지금 시각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이제 9시 가까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11시 가까이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난 거죠, 회담이. 그리고 지금 아마 다시 또 재개가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30분 정도 가까이를 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네. 다시 2차 회담이 진행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1차적인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들 뭐 서로 뭐 안부를 주고받던지 뭐 전반적인 그냥 뭐 가벼운 주제로 이런 회담을 좀 진행했다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오후로 넘어갈 수는 이제 본격적인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대만 관련된 부분이겠죠.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워낙 지금 위안화가 강세 부분들 평가절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어찌 보면 미국 경제에도 약간의 조금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현재 지금 오후에서 회담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장 종료하면은 어느 정도 이 회담이 성과 있는 회담인지 아닌지가 나올 텐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수급도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숫자 자체가 1,000억 이상 매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이제 눈치 보기, 그러니까 수급이 좀 마른 듯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죠. 지금 뭐 지금 시각이면은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뭔가 거래 규모가 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1,000억 미만인 거 보면은 약간은 조금 지금 눈치 보는 장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전개는 뭐 사실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뭐 이제 오후에 이제 민감한 주제가
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불쾌한지 아닌지 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질 것 같도록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제 줄다리기 싸움하는 듯한 뒤에서 뭔가를 좀 진행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런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지지율이 최저점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초기부터 레임덕 걸렸다 이런 소리도 좀 현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를 이 정상회담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할 텐데 중요한 건 이 끝나고 나서의 추가적인 행동들이 관건이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중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적 스탠드의 첫 단계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욱더 우려감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요것만 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회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자 싶으면은 네. 저는 지난주에 기후협약을 미국하고 중국이 함께 또 훈풍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앵커님하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시장에서 안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백악관에서 고위급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잔치집에 대한 김을 좀 많이 빼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관건은 핵심은 시장에서 듣고 싶어 했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관세 얘기랑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역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좀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거꾸로 서프라이즈한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빼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실망할 것도 없는 정도? 그래서 시장도 지금 이 수준이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모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뭐 서프라이즈한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18년도에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일주일 정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관세를 부과했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 이후에 나오는 멘트 하나 외교적인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의 선택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예전에 이 8월인가 9월에도 한번 이 미중과 관련된 이 갈등이 봉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멘트에는 뭐 자기 할 말 했다.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 내용이 외교적으로는 자기 말만 하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기대할 거 없다라는 거는 또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대중 그리고 중미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전개시키는 그리고 대형주가 조금은 6개월 동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또 대형주 살만한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좀 아직은 우리가 아까도 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예상하기엔 좀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를 타서 대형주가 조금은 이제 바통을 이어서 시장을 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까요? 돼야 되고 싶은데 너무 뺐어요 대형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예. 뭐 기대 이익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건설도 마찬가지 수주 잘 받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뭐 몇 년 뒤에 이제 실적으로 이제 당연히 잡히겠지만 뭐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신저가 나오는 패턴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최근 하락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빼요. 그냥 실적이 잘 나왔다고 빼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뺀 부분들 다음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 찍었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이제는 뭐 좋아질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이번 3,300에서 2,900까지 빠졌을 때 평균 대형주의 하락률이 2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레벨업 자체가 저는 글쎄요, 유동성 장세 치고는 그렇게 많이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좀 많이 레벨업이 안 됐다고 본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주가보다 더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됐던 대형주들이 워낙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포스코라는 종목도 한 예가 되겠죠. 물론 뭐 유럽 관련된 관세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가 조금은 뭐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는 뭐 MT, 뭐 아르셀로미탈이나 미국 대형 철강주도 말씀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그 종목은 또 잘 가요. 최근에 또 잘 가고 있고 포스코는 또 한번 저점에서 다지는 분위기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건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한테 주고 그리고 중국이 그거를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중간재 수출 국가인데 근데 결국은 미중 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네. 중요한 거는 가장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내년 2월 달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죠. 베이징.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뭔가가 완전히 또 좋은 분위기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뭐냐 대표단만 보내겠다. 외교 대표단만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좋은 제스처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미중 관련된 부분들이 완벽하게 조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은 대형주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희망은 잘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희망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제 회담이 종결되고 나서 추가적인 미국과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앨런 재무장관은 이전에 트럼프 당시에 1차 무역 협정을 조금 뒤집을 거다. 좀 고칠 거다. 수정할 사항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왔기 때문에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가격이라는 게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매력적인 부분들을 찾기는 마련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뭐 수출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익단이 저는 아직도 좀 많이 높게 설정이 됐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닝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레벨업된 부분들에 대한 착시 현상이 연말 연초에 조금은 가라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을 잠깐 보시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작은데 중국이 고민이죠. 중국은 당장 내수 쪽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데다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아직 당장의 GDP 그로스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으름장을 넣을 수 있는 건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공급망 훼손에 의한 자극적인 어떤 언론 플레이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의한 미국 내의 지지율 하락이 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죠. 내부적인 갈등 요인을 외부적인 갈등 요인으로 전환시켜서 공공의 적을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지지율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서비스업으로 중심이 되고 있고 고용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인데 굳이 중국과 관세를 부과시키는 거를 되돌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급망 훼손도 코로나나 중국을 통한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런 깡패 국가, 아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더러운 철강 제품 사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함큐에 돌린다는 생각은 저는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비기빈트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대응 전략이요? 네. 뭐 요번에 잘 안 되면은 좀 숨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후에 나올 스탠스가 중요할 거고 일단은 좋은 분위기는 전개되는데 이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두 정상들이 약간 조금 이제 변수가 좀 존재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초청장이 날아가서 승낙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그때쯤이면 네. 2월쯤이면 저도 시장을 좋게 볼 만한 타이밍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 지금부터 2개월, 3개월이 남아버렸기 때문에
참 좋은 내용이 나올 만한 것도 약간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연말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설날 까치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우리 앵커님이 강조하시는 기대 H 네. 이게 이제 많이 조정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조정이 되면 그만큼 또 기회가 이제는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며칠 뒤에 바로 코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이 정책 당국자들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은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올지 아니면은 그냥 내년으로 우리가 좀 한두 달 좀 미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가 하락은 아직은 뭐 크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2,900선이라는 부분에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기 자금들이 아직은 그래도 남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좀 이제 3년 전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와 다른 유동성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 장세보다는 유동성들이 밑에서 조금은 들어올까 말까를 좀 고민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기 자금으로 인해서 잠재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3,000선 전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11월까지는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000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또 종목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준비한 새로 고침도 사실은 이제 종목도 종목 장세인데 그 안에서도 차별화라고 할까요? 양극화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편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2주 전인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1주 전도 그렇죠. NFT 하면은 NFT라는 말만 나오는 순간, N자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막 급등해요. 알고 봤더니 그 N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뭐 게임주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인 NC소프트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NFT로 인해서 단기로 들어왔다가 뭐 손실을 보고 나갔다.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종목별 차별화, 양극화, 아니면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박스권이면은 사실은 살만한 종목들이 딱히 없는 상황이기 없어서. 때문에 지금 이제 NFT는 결국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랑 같이 연동되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코인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전고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한번 나왔죠. 비트코인은 좀 막혀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코인 시장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자체가 뭔가 조금 수급적인 교란 요인들,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투자자들이 특히 젊은 투자층들이 코인 시장으로 좀 많이 몰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현상들은 당연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극화라고 하면은 참 뭔가 좀 안타까운 말이겠죠. 종목들이 뭔가 차별화 이렇게 보는데 아마 와닿으실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뭐 실적이 좀 뭐 회사라는 게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꾸준히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흑자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가 13%가 넘어간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조금 우리 앵커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저한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네. 조금 이제 전국 질문인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영향이 여러 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기에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과 이제 배운 이론에 의하면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 상승이 조금 나와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견해고, 그렇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5%죠. 네. 레코드를 경신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인플레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다 보니까 변목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뭔가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꺾여서 뭐 10% 아래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떨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내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네. 아니면 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10월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에 많이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중국의 지표가 나왔을 때 다소 불편했던 거는 오히려 쇼크가 나왔으면 중국에 대해서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가격 효과라고는 하지만 잘 나와버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지준율이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는 시기는 저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전인대나 양회, 정치적인 이벤트 이후에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중국의 PPI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때쯤 되면 5%에서 내지는 4% 언더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정책을 썼을 때의 물가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만 쓴다라는 거죠.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이런 높은 수준에서 정책을 써봤자 물가만 높여버릴 수 있거든요. 물가가 높아지면 실질 소득은 줄어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두부 한 모라도 사고 싶은데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1,200원, 1,300원이 돼버리면 정책적인 효과가 소멸해버리거든요. 특히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과 관련된 물가 지수가 선진국보다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가 지수에 중앙은행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중국도 PPI가 저희는 한 5에서 3% 정도까지 레벨 오면 중국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고 매니저분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서 만약에 중국이 PPI가 그때 이제 많이 내려간다 하면 한국 시장이 좋은 포인트입니까? 했을 땐 저는 그때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원화도 중국이 뭔가 정책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원화도 강해질 수 있고 외국인들도 대형주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 내지는 가격이 안 빠지더라도 지금부터는 원화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저 지금 나가 있는 제목대로 한번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네. 종목 양극화 나와서 NFT 얘기인데 두 분은 NFT가 이제 좀 더 여기서 옥석을 가려서 가는 종목은 더 갈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NFT는 이제 좀 먼 길, 먼 강 보듯이 좀 관망세를 보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NFT는 한번 의견 주세요. 더 갈 것 같아서 공부를 더갈 그때 것 되게 같아서.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게임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파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예술품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죠. 지금도 최근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특허 쪽으로도 많이 가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직접 재산권이라는 게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건의 가치, 결국은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고 IP라고 하죠. 통상 IP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가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음원이라든지 이쪽도 당연히 대체 부분이 될 수 있고 엔터 쪽에서는 뭐 최근에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던 배경 자체가 이제 이 엔터사에서 가수나 배우들의 이제 굿즈 상품을 좀 NFT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뭐 봉이 김선달 테마라고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코인이라든지 NFT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내가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이격을 좀 두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좀 많이 네. 드시는 양극화 장세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연출이 될 텐데 이 박스권 장세를 뭔가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 NFT가 당연히 시세가 이제 확 꺾이겠죠. 반대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최저가를 찍었던 대형주 장세가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는 계기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강권은 화면 잠깐만 보면서 지표 하나 보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각 국가의 데이터와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요 색깔이죠. 약간 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요때 이제 위안화가 평가절하죠. 평가절하가 되면서 요때 각 국가, 결국은 중국이 그런 제조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 물가 지수들이 안정화 단계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안화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떨어지면 결국은 위안화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평가 절상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전 세계의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때 당시에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고를 볼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 조건이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위안화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이 길게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지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저건- 이해하다가 NFT 얘기하다가 또 중국 얘기 나와서 NFT만 그러면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요거는 한번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순환매가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 아이디어로 넘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길목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종목을 지금쯤에서는 그래도 이런 알토란 같은 거는 좀 관심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게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뭐 전반적인 뭐 시그니컬은 뭐 미국은 뭐 좋아요. 지금 미국은 뭐 에어비앤비도 뭐 신고가가 나왔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와, 확실히 미국은 틀리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가지 한번 느꼈고. 플레이보이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최근에. 오늘 시간에서 관심주로 하면 그때 네. 실적 발표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 고객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한 5% 급락 나오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간에서 13% 지금 강세로 끝났거든요. 네. 네,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금 ETF, 금. 네, 골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물 시장에서 금, 뭐 골드바라고 하겠죠. 골드도 좋지만은 일단은 골드를 살 때 수수료가 한 10% 가까이 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싶은데 10% 손실을 감안해서도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못 간 게 금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뭔가 방어해줄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골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운송 쪽 좀 보고 있는데 운송에서는 당연히 좀 항공 그리고 운임 쪽 보고 있습니다. 운임 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만약 안 꺾인다면 그에 대한 물건의 가격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운임 비용과 같이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운송 관련된 부분들 적체 현상, 정체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미국에서는 공병대 투입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적체 현상들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 드디어 여야 분들이 만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지금 잡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건설 건자재 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퇴근하고 전 종로로 가겠습니다. 왜요? 귀금속거리. 금 ETF는 그냥 시장에서 사면 돼요. 아주 신선을 사고 싶어서요. 오늘 신선한 멘트였습니다. 종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